김유신 장관과 함께하는 토익 점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유신 장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꽃이 피고 봄이 오는 우리 4월달이 되었는데요. 4월달 여러분의 토익 점수에도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월, 2월, 3월은 좀 더 치열했던 달이었고요. 아무래도 4월, 5월, 6월은 다소는 그 경쟁력에 있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토익 점수 내기에는 다소 좀 유리한 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4월달 강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4월 예상 강의는 제가 조금 기본 문제에 충실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칙적이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 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매번 시험에 등장하는 기본기를 얼마나 잘 탄탄하게 닦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 5, 6월은 조금은 그래도 시험이 좀 점수를 받기 좀 그나마 좀 수월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무리 그 달이 점수를 받기 수월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이제 그 강의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기본기를 하면 얼마나 자기가 잘 닦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시험 대비 다 하셔서 이번 4월 달에 다 목표하시는 점수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까요? 자, 101번입니다. 문제 안 푸신 분들은 문제 풀어보고 돌아오시는 거 당연하고 알고 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10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ABCD가 WH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접속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그걸 보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죠? 누구 자리인지. 자, 앞에를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please라고 명령문을 시작했고 notify라고 시작했으니까 동사 원형입니다만 얘가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으로 이제 문장을 시작했으니까 여기 뒤에 all the board members는 지금 목적어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자리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 notify를 보자마자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이 notify, remind, inform 혹은 warn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단어가 뒤에 일단 사람을 이렇게 목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전치사 of나 about 다음에 명사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혹은 그것을 알려주다 이런 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 뭐 what 또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와서 어쨌든 이렇게 명사절이 목적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하는 사형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요 위에는 삼형식으로 해서 그냥 목적어 더하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나온다는 게 좀 독특한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동사들 다음엔 이런 식으로 뒤가 등장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목적어인데 ABC가 지금 WH가 나왔다면 아하 이거는 간접 목적어고 여기에 직접 목적어에 명사절이 뒤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명사절이 등장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렇다면 명사절이 나와야 되니까 그 명사절이 되는 것은 뒤에 일단 문장의 구조를 봐야겠죠. 근데 어디 보니까 a potential new member가 주어로 나왔고 will be attending 여기 동사 여기 붙였나봐. 동사이고 그 다음에 the next meeting이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문장과 할 수 있는 것은 대시고요.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죠? 주어나 목적어 빠져야 되니까 what이나 who 아니죠. 이 뒤에는 다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whose 다음에는요, 뒤에 일단 명사가 붙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한정사가 없어야 되는데 뒤에 어라는 한정사가 있으니까 답은 D번에 that밖에 안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뭐 밑줄 진미간 앞에 있는 명사를 놓고 그 명사에 관계되면서로 문제를 푼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문제를 푸셨겠지만, 그렇다 한 손 치더라도, t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을 텐데, 혹은 who 다음에도 불완전한 문장이었을 텐데, what은 안 될 텐데,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who's는 뒤에 어가 없잖아요. 뭔가 어색해야 돼요. 이게 뭐지? 답이 없는데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일단은 뭔가 자기가 문장 구조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어야죠. 그랬을 때 이 notify, remind, inform, warn이라는 동사의 구조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오는데 명사절 접속사의 대시냐 what이냐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명사절 접속사의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 what이나 who나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런 개념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101번의 정답이 뭐라고요? D번에 대시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102번 갈게요.
102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역시 that도 있고 when도 있고 on도 있고 as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푸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앞에 so가 있으니까 생이 so that 아닌가요? 뭐 딱 좋네, 그죠? so that. 좋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so that이 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뒤에 대시 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거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문장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는 뒤에 문장이에요? 아니면 their arrival 해서 명사만 나오고 끝났어요. 전치사대명사는 묶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last week은 그냥 부사죠. 그럼 명사 앞절이니까 대절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that은 아닙니다. 당연히 접속사 when도 안 되겠죠. 그럼 아하 이거는 뭐예요? on이나 as를 가지고 물어보는 전치사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치사 문제로 넘어갔다면 전치사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치사의 관용 표현을 많이 알아야 돼요. 관용 표현. 두 번째는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즉 전치사 더하기 뒤에 명사와의 관계. 그 전명구와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와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보니까 뒤에 arrival이 있고 전치사 on이 있으면 눈에 딱 띄어져. 이거 관용 표현이군요. on arrival 쓰는 말이죠. on arrival 하면 뭐죠? 도착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본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원래 뭐뭐 하자마자의 전치사는 on이 아니라 upon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upon이 up이 이렇게 생략이 돼서 on이라고도 관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on arrival. 재밌는 건 이게 어쨌든 명사니까 이 명사 앞에는 소유격 정도 붙을 수 있겠죠. on their arrival, on my arrival, on your arriva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upon 다음에 쓸 수 있는 말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upon receipt of something 하면은 무엇을 수령하자마자, 그죠? 혹은 요청하자마자 upon request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기니까 잘 닦고 가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Alright. 그래서 102번의 정답 뭐라고요? C번에 on their arrival. 괜찮아요? 시험 문제다 이런 데는 밑줄쳐도 좀 좋겠네요. 그죠? their arrival이냐 they arrival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their이라고 소유격을 써줘야겠다. 명사 앞이니까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점검 포인트 잡으셨으면 103번. 자, 103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똑같은 단어의 뒤에 꼬리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 전문 용어로 품사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A, B, C, D가 다 같은 단어지만 같은 어원을 갖고 있으나 뒤에 꼬리와 품사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품사의 차이는 자리, 즉 위치의 차이거든요. 문장 구조를 보시고 어느 자리인지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앞에를 보니까 더가 있어요. 그리고 앞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더로 끝나요?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더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명사 자리였고요. 명사를 골라보세요 하니까 명사는 요것도 명사, 요것도 명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manufacturing도 명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로 manufacturing은 그냥 그 뒤에 이렇게 다른 명사와 함께 쓰는 복합 명사로는 쓰여도 주로는 manufacturer를 명사 취급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거는 생산 설비, 그건 manufacturing facility, 그죠? 생산 시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생산 공정, 그래서 manufacturing process, 뭐 procedure 이렇게 쓰는 거고요. manufacturer 이 말은요. 이거는 그냥 이 자체가 제조 업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자, 제조업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manufacturer를 사용한다. 이렇게 명사로 취급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문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전적으로는 B번의 manufacturing 명사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겠어요. 이거는 복합명사 만들 때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은 명사 앞에 약간 형용사처럼 쓰는 말이지 혼자 쓰지는 않는다. 괜찮아요? 오케이. 104번 문제. 104번에 ABCD 보니까 동사 어휘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모두가 다른 동사 어휘가 나옵니다. 동사 어휘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역시 관용 표현. 형식부터 얘기할게요. 동사 형식. 동사는 간단하게 1형식이냐 아니면 3형식이냐 하는 것처럼 1, 2형식의 자동사와 3, 4, 5형식의 타동사로 나눠지잖아요. 즉 뒤에 최소한 명사, 목적어를 받냐 받지 않냐는 차이를 비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관용 표현이에요. 뭐 사실 뭐 두 개가 뭐 엇갈려도 똑같은 말인데요. 관용 표현이라는 건 보통 뒤에 전치사구가 많이 따라붙죠. 보통은요. 물론 명사가 붙는 관용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전치사가 붙는 관용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면은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은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논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자, 뭐 많은 그 해석에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해석 문제 어떻게 푸십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한국말로 말되는 거 골라가시잖아요. 근데 말되는 게 2개면 어떡할 거예요? 3개가 말되면 어떡할 겁니까? 내지는 말되는 게 뭐 다 그놈이 그놈 같아서 모르겠다. 그거는 논리적인 관계 구조를 잘 안 보시는 거예요. 내지는 단어의 쓰임새, 그 단어의 의미상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대충 여러분이 한국말로 대표 뜻 뭐라고 생각하는 아무 뜻 하나만 가지고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쓰임새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는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문맥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해석 문제 기본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in the event that 이라는 건 이게 접속사죠. 뜻이 뭐뭐의 경우입니다. 당신이 misplace 했거나 or A, B, C, D 했대요. 뭐를? Your original, your 원본이네요. 오리지널은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가 되면 원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리지널을 misplace는 잘못 두다는 뜻이에요. 어디다 잘못 둬가지고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A, B, C, D 했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하라는 얘기죠? Customer Service Departments가 바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바로 적절한 최적의 장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A번 보니까 destroy입니다. destroy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뭐 이런 뜻만 destroy가 아니라요,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흐트러뜨려서 구조가 무너지는 거 다 destroy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서가 있거나 뭐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같은 거 잘못해서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훼손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훼손하는 것도 영어로 destroy라고 할 수 있겠군요.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destroy 맞아요. 혹은 misplace.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훼손을 했을 때 그걸 다시 받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104번 정답은 A번에 destroy가 괜찮은 문제인 거죠. 자, 근데 found라는 말은 찾은 거예요. 아니, 잘못 놓거나 찾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다시 매뉴얼 그 replacement manual이라고 했으니까 그 설명서 다시 하나 받으려면 이 말이잖아요. replace는요, 다시 두는 거예요. 잘못 두거나 다시 두거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replace는 사실은 다시 둔다는 말은 원래 자리에 다시 끼워 넣는 거니까 이건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A with B 이렇게 생각하시죠. A를 B로 교체하는 거죠. ban은 금지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A밖에 안 된다. 괜찮죠? 뭐 아주 엄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단어 뜻만 아시고 문맥의 상관관계만 잘 보시면 풀 수 있는 요거는 그래도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105번 문제. 105번 문제는 A, B, C, D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모두가 다 동사가 나오면 뭐부터 본다고요? 형식부터 볼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는 형식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A, B, C, D가 다 목적어를 가지는 삼형식 동사라는 공통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좀 봐야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두 단어가 1형식이에요. attend는 3형식이고 arrive 1형식, reach 3형식, participate 1형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거의 웬만하면 1형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arrive 다음에 전치사를 많이 쓰고요. 안 써도 되지만 participate도 보통 전치사를 쓰는데 전치사를 또 정해준 놈만 쓰죠. in 이렇게요. 어디에 참석한다. 근데 뒤에는 보니까 전치사가 이미 일단 i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아니죠. 또 어쨌든 간에 목적어가 안 나온 상태예요. 얘 아니죠. 그럼 답은 arrive밖에 안 되겠네. 해석 못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아, 선생님 원래 arrive는 at이니까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arrive가 무조건 at만 쓰나요? 아니에요. arrive at도 쓰고 from도 쓰고 in도 쓰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는 뭘 쓰는지는 상관없습니다만 at이 나오면 다만 도착지 정도.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거죠. from도 출발지문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온 장소가 뉴욕에서부터 일로 왔다 하면요. He arrived from New York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 arrived from New York 이렇게 하면은 뉴욕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디 장소 안에 내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가 됐을지 알 수는 없다. 괜찮아요? 그러므로 일단 arrive 다음에 전치사가 붙는다는 1형식의 특징만 이해하고 계시고 이 문제 풀어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participate 같은 단어는 전치사를 in을 써야지 at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for를 써도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주로 어디에 참석한다 할 때는 in을 쓴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자. 106번 가도 되겠죠?
자, 106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다 동사네요. 자, 아까는 동사 어휘였고 이거는 뭐예요? 동사에 똑같은 동사, 같은 동사 문제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무조건 수, 태, 시. 지금 제가 이제 그 현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실제 현장 강의에서도 지금 요즘에 한참 우리 수태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수태시 순서도 바꿔서는 안 돼요. 태수시도 안 되고 시태수도 안 되고 시수태도 안 되고 무조건 수태시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게 뭐지 하지 마시고 일단 수, 태, 시 순서로 동사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수는 수일치예요. 수일치는 보통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죠.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나 불가산인데 동사가 현재 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뭐 붙여야 되죠? S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태는요, 능동과 수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앞으로 옮겨가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면 수동. 시제는요, 12가지 시제가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단서가 존재합니다. 시제를 불러올 단서.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앞에 보니까 후가 있네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가 곧 여기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 자리가 되는 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후 다음에 있는 게 명사인데 앞에 보니까 all technical staff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all이란 단어가 붙고 staff가 나왔는데 staff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불가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all 다음에 붙은 사람은 무조건 복수명사예요. 선생님 왜 S가 없습니까? 그러는데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이 staff는 뒤에 S 없어도 복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people 같은 거죠. people은 물론 그냥 그 자체가 복수명사지만 staff는 그냥 자체가 복수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단수가 돼서 staff 해도 되고요. 그냥 staff 해도 뒤에 S를 안 붙이고 그냥 staffs나 그냥 staff 해도 똑같이 복수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앞에 all이 붙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뒤에 복수명사가 아니면 안 돼. 단수는 안 쓸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복수니까 여기는 복수 동사가 와야겠습니다. 즉 이런 애들은 지워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B, C, D를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두 번째는요. 수를 봤으니까 태를 보겠습니다. 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투부정사와 wish의 관계를 봐야죠. 그럼 wish라는 동사와 투부정사의 관계는 동사 목적어의 관계냐 아니면 그냥 투부정사는 그냥 뒤에 따로 혼자 붙었지 연결이 안 된 거냐 그러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목적어죠. 마치 여러분 want 다음에 to가 나오면 want 다음에 to를 투부정사를 그 want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 있는 wish 혹은 want의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능동이 와야죠. 수동을 지울게요. 이렇게요. 그럼 답이 누가 됩니까? B번에 wish가 됩니다. 시제는 볼 필요도 없는 문제가 되겠다.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시제를 볼 필요는 없는 문제였다. 괜찮죠? 좋아요. 106번의 답은 B번 wish. 자,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든지 간에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과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뭔가 경제적이지 않거나 조금은 불안한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무조건 나는 해석해도 풀 수 있어요 한 사람들. 제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예상 무료 동영상 강의고 저를 이 강의를 보시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 수업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제 수업에서는 제가 푸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수업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본인의 어떤 강한 개성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7번 문제는 요게 이제 be intended to라는 to 다음 자리야. 어차피 다 동사인데 동사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rise 1형식이고 얘는 1형식의 과거고 arise도 1형식인데 raise는 3형식이군요. 맞아요? 뒤에 money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동사 형식을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가 돼요. 원래 rise, arise 말 다 1형식이고 raise가 3형식이에요. raise 이거는 3형식입니다. 참고로 raise는 무엇을 올리다, 그죠? 들다 라는 말이 있어서 하다못해 raise your hands, 그죠? 손 드세요. raise your hand. 뭐야? 손을 들라는 말도 raise를 쓰는 거고요. 얘는 명사도 됩니다. 명사가 되면 심지어 가산명사고요. 얘는 보통은 상승이라는 뜻이지만 인상이란 뜻인데요. 심지어 뭐에 동의하기도 하냐면 pay raise를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pay raise 하면 이거 임금 인상이죠. 당연히 가산명사니까 앞에 a pay raise 이런 식으로요. So I got a raise. 그러면 뭐예요? 나는 상승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임금이 올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I got a raise 이렇게 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니다. 108번. 자, 108번 문제는 ABCD 보니까 it를 가진 대명사네요. 잘 보니까 앞에 전치사 for가 있습니다. 그럼 for 다음에 대명사 it 다 올 수 있지만 적어도 이해는 안 되겠네요. it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이건 소유격이고요. it는 뭐예요? it는 it is나 it has의 준말이니까 뒤에는 보어가 오거나 pp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는 갑자기 생뚱맞죠? 그러니까 답이 요하고 요거는 어색하군요. 그러면 for it냐 for itself냐 두 개인데 앞에 pay를 보는 순간 답이 끝났네요. pay for itself는 관용 표현이죠. 물론 pay for it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pay for itself는 뭐예요? 주어 pay for itself는 스스로의 값을 치르다, 즉 값을 다하다. 스스로의 값을 다 해내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자체가 자기의 돈값을 다 했다는 얘기죠. 돈의 값을 자기가 다 치러냈다. 즉 앞에 만약에 The brand new Sonata Hybrid가 pay for itself 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다 자기가 값을 치러냈다라는 말이니까 자기가 원래 뭐 들어가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소나타를 사는 것보다 300만 원이 더 비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 돈값을 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ay for itself는 정도 외워두시죠. pay for itself. 좋은 편이죠. pay for itself. 자, 109번 문제. 자, 109번 문제는요. ABCD 보니까 형용사 어의 문제입니다. 자, 물론 관용 표현부터 찾아보시고요. 관용 표현이 없다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있고요. 뒤에는 about이 있네요. 그러면 be 어쩌고 about인데 be willing은 투부정사죠. be optimistic은 about 쓰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답이 일단은 B번 가능하죠. 해석물 한번 들어볼까요? 해보니까 앞에 마틴 쿡이라는 사람이 announced the press conference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회사는 여전히 아직 성공적인 아웃컴에 대해서 희망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생각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optimistic 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죠. 그죠? 정답이 B번이 전혀 무리가 없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되겠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에 특히 마지막에 outcom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결과 result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거에 대한 결과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을 때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가 outcome이에요. 회사가 뭔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얻어내는 거 다 outcome입니다. 리서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도 outcome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결과물들 다 outcome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괜찮죠? 좋아요. 110번. 11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품사 문제인데 자리를 찾아보니까 앞에 problems도 명사, 뒤에 this product도 명사예요. 자, 근데 이미 동사는 나왔으니까 명사와 명사 사이는 당연히 전치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원래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이게 뭐 그 오잡교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애들이 바로 누굽니까?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골라야 했는데 ABCD 전치사가 안 보이나요? 뒤번에 regarding 전치사잖아요. regarding 동의어로 concerning. 얘는 다 ing로 끝났지만 한마디로 about 그죠? 혹은 on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죠. 동의어로 좀 더 살펴볼까요? as to 혹은 as of도 다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고 with 혹은 in regard to나 그죠? with in reference to도 뭐뭐에 관해서고 with respect to라고 해도 다 이거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전치사들이 될 테니까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1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는 일단 A, B, C, D 보니까 다 전치사 문제죠. 그러면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뒤만 봐요. 전치사니까. in 10 years냐, over 10 years냐, during 10 years냐, to 10 years냐. 다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죠. 앞을 봐야죠. 앞에 보니까 for가 있어요. 전치사잖아요. 뒤에 있는 얘가 명사잖아요. 전치사이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건 10은 형용사잖아요. 이제는 무슨 자리입니까? 전치사가 또 와요? 아니죠. 이 10을 수식하는 뭐가 해야 돼요?
숫자 수식, 즉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되는 게 이게 부사고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잖아요. 오버는 그 대신 오버는 이건 대표적으로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전치사일 때 뜻은 오버는 어디 위에라는 뜻이고요. 부사가 되면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대략 얼마 좀 무엇을 상회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의어로 more than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물론 이 in이라는 말도 뭐 굳이 품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만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는 아니에요.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놈들 뭐 send something in 뭐 이런 거죠. mail something in 이럴 때나 쓰는 거죠. in and out 같은 거. 그럴 때는 부사되지만 요거는 관용적으로 쓰는 것이고 요렇게 형용사 앞에 부사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겠어요. 알겠죠? 특히 숫자 앞에 수식하는 부사는 굉장히 정해진 놈이니까 5번 정도 고르고 넘어가야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112번 문제 갑니다. 자, 여기는 전치사들이 쭉 나왔지만 C번하고 D번은 전치사나 접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치사가 되니까 전치사냐 일단 접수냐 요 둘 중에 하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미주주 민감되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사실은 보어죠. 이형식 동사라서 커마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맞습니까? 그러면은 문장, 커마 문장이니까 앞에는 일단 접속사 필요한 거 맞아요? 좋사. 자, 그러면 얘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튀어나네요. 동사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함께 쓰는 거 누구예요? since. 답은 C번. 너무 쉽습니다. 괜찮죠? 그렇게 문제 푸셨으면 잘한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어떤 문장이 완벽하게 나오고요. 또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커마가 들어갔어요. 문장, 커마, 문장. 그러면 이 앞은요. 100% 부사절, 접속사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일단 보자마자 since냐 if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13번. 13번은요. A, B, C, D 보니까 다 형용사인데 어째 단어 뜻이 좀 비슷하네요. entitled이나 qualified나 특히 elligible은 뜻이 다 같은 말들 아닙니까? 자격 요건을 가진다는 거. committed는 뭐에 헌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뒤에 있는 전치사가 to군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 entitled는 뒤에 전치사 to를 쓰는 게 맞습니다만 이거의 동의어인 be qualified나 eligible이란 단어는요. 뒤에 to를 쓰지 않고 for를 써요. for. 다만 to 부정사를 쓸 때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치사를 쓸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겠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 to와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얘하고 얘는 적어도 아니니까 일단 얘하고 얘가 돼야 돼요. 왜냐? 이거와는 전혀 같은 뜻은 아니지만 별개로 be committed는 항상 전치사 to를 쓰거든요. 얘는 동의어는 뭐냐면 be devoted to, dedicated to 같은 데 대해서 어디에 전념하거나 헌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해봐서 만약에 전념하는 것이냐 자격을 갖춘 것이냐를 따져주면은 B, A하고 C를 고를 수 있겠네요. 모든 새로운 직원들인데 자기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런 직원들은 회사의 베네피츠 패키지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정답은 당연히 entitled가 되겠네요. 자, 베네피츠 패키지는 중요한 복합명사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복리 후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114번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요. 앞에 now가 있고 A, B, C, D 품사 혹은 자리 문제니까 앞을 볼게요. Mr. Khan. 그 다음에 동격인 거 요거 가로칠게요. 커마는 가로치시면 되겠어요. 동격이거든요. 명사 앞뒤로 커마가 붙으면 그건 동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임명된 그 데이토나 잉크라는 회사의 사장님인 미스터 칸은 지금 하고 동사 자리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difficult process를 A, B, C, D 하고 있습니다라는 동사 자리니까 일단 얘 아니고요.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얘는 아니죠. 왜요? 3인칭 단수면 이렇게 뒤에 현재일 때 S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니까 요거 차이는 시제의 차이밖에 없군요. 왜요? 수일치 봤는데 이제 태일치를 보니까 태는 둘 다 능동이라면 시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제는 그 대신 by the way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now. 답은 face겠네요. 적어도 now하고 had PP 과거 완료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now를 어떻게 쓰겠어요? now는 적어도
현재 완료나 아니면 현재 진행, 어쨌든 현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만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face가 된다. 괜찮죠? 이제 face 같은 말이 사실은 왜 now라 썼냐면 now는 사실은 현재 어떤 그 순간의 찰나를 말하기 때문에 동사랑 쓰기 힘들어요. 근데 face는 difficult한 process를 지금 맞닥뜨렸다라는 face는 약간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약간 상태 동사식으로 설명이 된 거라서 now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I am 하는 상태 동사, 비동사라든지 I love 같은 상태 동사들은 비록 그것이 현재라 하더라도 now를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현재 상태를 얘기할 테니까요. 그래서 진행형을 쓰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동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face는 여기서 내용상 상태를 얘기하므로 now와 함께 써도 일단 큰 차이는 크게 틀리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15번 문제. 자, 15번문제는요, 일단 요거 다 동사인지 아닌지 자리를 봐야 돼요. 자리 보기서 앞을 보라고 그랬더니 앞에 having an assistant 라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having이 지금 뭐로 쓴 거예요? 오형식으로 뒤에 목적어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have나 make나 let이라는 동사의 특징은 얘네가 다 무슨 동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역동사 오형식이 되니까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어를 쓰거나 삼형식일 때 아니면 pp를 쓰는 이렇게 능동과 수동을 동사 원형이나 pp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줘야겠고 원형은 기본에 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이거 외에도 help라는 동사도 있겠습니다. help도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그 대신에는 투부정사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는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pp, 그냥 pp는 아니죠. bpp를 쓰거나 아니면 to be pp를 쓴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15번에 오답은 2번 2. 16번 가죠. 자, 16번 문제는 너무나 쉬운 게 이게 both는 뒤에 A and B 많이 나오고요. between도 A and B 많이 나옵니다. either은 A or B고요. not only A는 but B가 되겠죠. 물론 이 사이에 but also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뒤에 보니까 이번엔 and가 있네요. 어머, 그럼 and니까 일단 A하고 B가 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석할 거예요? 아니겠지. 앞에도 봐.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또 전치사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전치사 더하기엔 뒤에 그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both입니다. between은 전치사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과 existing 것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둘 다 하겠다는 얘기니까 both가 와야겠죠. 내용상도 그렇습니다. 괜찮으시죠? 17번. 17번은요. 다 동사 문제인데 앞에 보니까 프로페서 놀턴이라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ABCD 합니다. 관용 표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사 형식이 나오면 deliver presentation 외우세요. 원래 deliver 이렇게 하거나 여기에 speech가 나와도 괜찮아요. 비슷한 말이죠. deliver a speech 혹은 deliver a presentation 혹은 같은 말로 여기다 give a speech, make a speech, make a presentation 다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18번 문제. 118번 문제는 이 앞에 있는 동사가 이제 자리를 품사를 보는 건데요. act가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 다음에 뭡니까? 부사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수식하는 말인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활동하다. 괜찮죠?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말아야 된다. 19번. 19번은 되게 쉬워요. be invited to의 to는 100% to 부정사입니다. 왜냐하면 be invited to는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주어 invite 사람 to 부정사에 오형식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동태가 되면 사람 be invited to는 to 부정사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invite가 어떤 뜻하고 비슷한 거냐면 바로 ask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 맞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뭐뭐 하라고 초대받은 얘기는 그거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attend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be invited 하면요 to가 전사가 되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장소나 파티가 와야 돼요. 그 파티에 초대받거나 장소에 초대받거나 쇼에 초대받거나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초대받은 내용이라면 그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to 부정사가 필요하다. 120번 문제입니다.
120번 문제는 ABCD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harder, hardest, hard, hardly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앞에가 일단 비동사고요. 그죠? 뒤에가 명사 나왔습니다. 명사표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요. 비동사 다음이라면 비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여기 올 수 있겠죠. 왜? 그래서 뭐 there was 다음에 여기는 주어니까 이게 가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는 누구예요? there was는 구문이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이 cloud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cloud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hardly a cloud 이렇게 와야겠네요. 괜찮죠? 왜냐면 이런 빈도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부정어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위치가 일반 동사 앞에 오거나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많이 위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위치합니다. 이게 말하잖아요. I am not a boy. 그럴 때 not이 boy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not은 am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동사 다음에 이런 부정어 같은 그런 부사들이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는요. A, B, C, D 보니까 다 부사 어휘가 나왔어요. 자, 모두가 다 부사 어휘가 나왔다. 일단은 누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요거부터 보라고 그랬죠. 뒤에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왔어요. 여기는 일단 뒤에 이렇게 숫자를 수식하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는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approximately 답이죠. 왜냐면 approximately 다음에 숫자는 아주 일반적인 관용적이라고 보셔도 괜찮겠어요. 왜냐? 대략이잖아요. 사실 대략이라는 말이 수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말이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콜로케이션처럼 이렇게 딱 붙어있는 말 중에 하나겠습니다. 오히려 이 숫자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approximately 너무 일반적이어서 요거 비슷한 말을 기억해두는 게 더 중요하겠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nearly. nearly도 대략이라는 뜻이죠. 그죠? 대략. 또 roughly. roughly는 사실은 거칠게라는 뜻이지만 대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그 전치사가 되는 것들 중에서 뭐, around, about, over, more than. 이런 것들이 주로 숫자 앞에 많이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 대부분 대략이라는 뜻이죠. 특히 approximate는 그중에 대표적이니까 요 정도는 그냥 달달달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자, 22번 문제 갑니다. 22번 문제는 이제 only those 이렇게 나왔는데 요 those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A, B, C를 골라라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그냥 바로 A번을 딱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those who 이렇게 해요. 뭐 those who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those 다음에는 who만 오는 게 아니에요. who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who 다음에는 복수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얘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동사 목적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요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요것만 아니라 ing도 올 수 있어요. pp도 올 수 있고요. 두 개가 짬뽕 돼서 being, pp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붙어도 안 붙어도 되고 그런가 하면 전치사가 와도 되는데 가장 흔한 전치사가 with나 바로 without 같은 이런 전치사 더하기 명사도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우즈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이 무궁무진해요.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가 된 사람들,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가진 사람들,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적어도 얘는 아니더라도 A하고 D 정도는 비교를 해봤어야죠. 뒤에 보니까 proper, permit는 명사고 명사 앞이라면 with를 써서 이렇게 수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may enter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those 보인다고 무조건 who 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those who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본기 설명을 드립니다. 괜찮죠? 좋아요. 123번 문제. 자, 그러면 1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문제는요. A, B, C, D 보니까 일단 품사가 달라요. A번의 owing to는 전치사죠. 뜻이 because of예요. 뭐 때문에, due to. 뭐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농담 삼아 설명해 줍니다만 owing to 때문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owing to 때문에. 그죠? owing 과자 알아요? 과자? 네, owing to 때문에. 요즘에 그 owing이 과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슈퍼마켓에 잘 없어요. 그거 있는데 사시는 분들은 동네가 조금 없어요. 요즘에 슈퍼마켓에. 그래서 owing to 때문에 없는 거예요. owing to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owing to. 썰렁하죠. 어쨌든 owing to 때문에. 때문에고요. since는 이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Because는 접속사. On account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 of가 있어야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미주주민간 뒤에 보니까 또 big demand라는 명사가 나왔고 전치사 동명사 이렇게 다 묶어버리고 나니까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큰 수요, 그죠? 큰 수요. 뒤에는요, 매니지먼트가 최근에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빌드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수요가 많은 이유로 그렇게 해온 겁니까? 근데 그렇게 최근에 결정해왔다는 아니에요. 자, 주의하실 게 선생님 since니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B번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B번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recently 때문에 recently. 여러분 생각해봐요. CG에 대한 단서는 한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 아니면 이 중에요? 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밥 먹었다. 말이 돼요? 난 이번 주에 4시에 토요일, 난 이번 주에, 어떡하지? 이번 주에 최근에 밥 먹었다. 말 안 돼요. 이번 주에 밥 먹었으면 이번 주에 밥 먹었고. 최근에 밥 먹었으면 최근에 밥 먹은 거지. 난 1982년 이후로 최근에 밥 먹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나타내면 하나여야 되는데 이미 recently가 현재 완료에 지금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미 recently는 현재 완료가 썼을 때는요. 현재 완료가 결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since가 들어가면 그건 결과가 아니라 진행이고 계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ince도 들어가고 recently도 들어가는 것은 이중성이 생겨서 일단 recently를 보는 순간 since는 지워야 돼요. 만약에 recently가 없었다면 since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번 정답은 A번이 된다. 괜찮아요?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일단 설명이 됐으면 24번. 자, 24번 문제는 이제 ABCD 보니까 이게 large, largely, larger, more largely 이렇게 다 일단 품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네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품사가 같고 얘하고 얘가 품사가 같죠. 다만 비교급 있고 비교급 있고. 그러면 뒤에 볼게요. 일단 than 있네요. 아싸. 지워! 이런 애들.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품사 자리죠. 봤더니 여기에 be 해놓고 expected.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이 말이니까 이거보다 비동사 다음에 뭐가 있으면 형용사가 있겠죠. 더 컸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 괜찮아요? 특히 이런 표현 좀 알아두시죠. 그래서 than expected, than predicted 이렇게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다 뭐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혹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야 돼요. I expected 주어가 나오고요. I predicted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게 than이 등위 접속사지만 유사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말이 중복된 말은 빠진 상태로만 써요. 그래서 it is expected 하면 it is를 빼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어차피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혹은 누가 기대하고 누가 그걸 하겠다는 얘기를 주고 주어가 중복되면 주어를 생략하거나 목적어를 생략하면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하여튼 생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발라준다는 거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125번 문제. 이건 너무나 쉽네요. be exempt from. 이렇게 그냥 exempt가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도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사가 됐다면 be exempted from이 됐겠죠. 요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open 같은 거예요. open도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이게 open이 바로 opened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죠? complete 봐요. complete도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completed가 complete하고 형용사의 같은 뜻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로부터 면제를 받다. 면제가 되어지다.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봐도 되겠죠? 자, 26번 문제는 여기 뒤에 보니까 economic growth라고 이제 명사가 나왔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명사 앞자리입니다. 명사 앞자리. 다 형용사죠? 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 보니까 aggressive investment, 공격적인 어떤 투자가요. 결과를 낳았대요. 이 뒤에는 결과 나오는 거 맞죠? in 다음엔 결과,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 괜찮으시죠? 그럼 어떤 결과를 낳았냐? 공격적인 투자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어때요? 머추얼한 경제 성장입니까?
producing 하는 겁니까? substantial 하는 겁니까? consumable 하는 겁니까? 요 단어 뜻을 알면 쉬워지네요. considerable은 substantial은 considerable의 동의어예요. significant의 동의어예요. noticeable의 동의어입니다. 뭐죠? 다 엄청난. 왜 엄청난이 답이 될까요? 그냥 투자가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무지막지 투자를 했더니 그 결과로 이러한 어떤 성장이 있었다. 그건 공격적인 투자였으니까 당연히 뭔가 어마어마한 투자였고, 그러면 성장도 어마어마했다가 상관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26번 정답은 C번입니다. 이게 바로 문맥적인 논리적인 단서예요. 앞에 aggressive라고 쓰지 않았다면 개연성이 떨어져요. 근데 aggressive라는 말이 있으니까 개연성이 분명해진 겁니다. 엄청 공격적으로 광고하고 투자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설명이 됐습니까? 27번 갈게요. 27번은요, 아까 봤던 그 those who 대신 이번엔 anyone who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who가 되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럼 여기에 지금 동사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건 누구하고의 일치예요? 수일치가 이렇게 수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일단 이런 애는 지워야 되는 겁니다. 동사 아니잖아요. 게다가 뒤에 in이 나왔으니까 수동태 아닙니까? be interested가 해야 되겠죠. anyone who is interested in. 시험 문제가 anyone who are도 아니고 너무나 쉽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is interested in. 요거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잘 따라왔어요? 128번. 네, 기본적인 문제 얘기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요, 비동사 다음이고 부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자리입니까? 형용사동도 오면 좋겠군요. 혹은 동사니까 동사에 ing나 pp겠지만 ing는 목적어, pp는 목적어 없애야 되는데 some는 아시다시피 주로 부사로 사용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pp가 와야겠군요. 정답은 located. 게다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표현이군요. be located. 괜찮아요? 자, be located 다음에는요, 뒤에 장소가 오면 됩니다. 장소는 다양하게 올 수 있죠. 뭐 in도 올 수 있고, on도 올 수 있고, at도 올 수 있고, 여기처럼 near도 올 수 있고, 얼마든지 between도 올 수 있고, on도 올 수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고, 특별히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conveniently located. conveniently located. 여기 이제 그 located 다른 말로 이제 situated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편리하게 위치했다는 얘기는 아주 위치가 교통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위치가 편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locate가 찾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진다는 거니까 편리하게 찾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쉽게 찾아지는 얘기죠. 여기 있구나 하고 손쉽게 찾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어 뜻도 명확해지겠군요. 자,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문제는 A, B, C, D 보니까 다 이제 동사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그냥 일반 동사로 쓴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small towns라는 명사가 나오고 낫이 나왔는데 이걸 수식하는 PP로서 다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동사는 이미 are라는 동사가 이미 있어요. 이게 동사니까 동사는 아니고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명사가 나오고 낫이 나오고 PP가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수식하는 겁니까? 뭐뭐가 되지 않는 거죠. 뒤에 당연히 전치사구가 붙었을 텐데 그 전치사구의 해석이 지금 by니까 뭐뭐에 의해서, 즉 다른 에어라인 컴퍼니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지 않는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항공사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좀 묶여져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것은 serve겠죠. 다른 항공사에 의해서 shift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 많이 했을 텐데요. 이거 참 웃기는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PP하고 명사의 관계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동사고 실제로는 얘가 목적어입니다. 수식을 받는 게 원칙으로는. 그러니까 목적어 동사 관계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serve 하면은요, 뒤에 the small towns 괜찮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small town을 serve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towns를 여기 shift 하면 ship the towns 해봐요. 그럼 도시를 배달하는 거야. 도시를 해봐요. 이게 무슨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배달하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도시를 트랜스포트 해봐요. 도시를 트랜스포트 어떻게 해요? 무슨 순간이동해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와 PP와의 관계, 동사와 그 수동태의 관계, 수동태와 주어의 관계 잘 모르겠거든. 동사 목적으로 놓고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일단 every는요 of the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뒤에 of the가 나오는 순간 every 지워야 돼요. all of 다음에는 아까도 배웠지만 더 다음에 복수명사, 불가소명사가 가능하고요. 복수일 때는 복수동사, 불가사일 때는 단수동사 봅니다. 이렇게 수식을 받는 거겠죠.
그 복수명사 중에서 왜냐면 전치사 of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특히 수나 양이 나타나게 되면 수량 대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중에서가 있습니다. each는요 of the 복수명사가 두고 뒤에 단수명사 씁니다. 독특하죠. 왜냐면 그 복수들 중에서 각각은 있는데 각각은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most는 of the 이게 앞에 있는 o라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o라고 most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좀 보자마자 뭐 왔다 왜 이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of the 뒤에는 복수명사가 왔지만 뒤에 동사는 뭐가 왔어요? 단수 동사가 왔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each에서 정리해보면 원래 each하고 one이란 단어 혹은 뭐 때려서 either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단어만 of the 복수명사를 쓰고 뒤에 단수 동사를 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그냥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31번 문제. 31번 문제는요. 사실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왜냐면 U 다음에 갑자기 B가 왔어요. 생뚱맞게. 헐. 웬 동사 원형 갑자기. 웬 동사 원형이 갑자기 나온 거야? 하셔야 돼요. 그러면 you be late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는 you should let me know 이렇게 해서 또 주어가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 be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should인데요. 왜냐면 shoul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장하는 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우리는 가정법 미래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는 if가 있었더랬어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요렇게 썼던 문장인데 요 should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if를 생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should you be late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should you be late. 이거는 이제 가정법 미래이기 때문에 뜻이 뭐냐면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못 만나면 should you be late. 설마 늦겠어? 미치지 않고서 늦겠어? 하지만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늦는다면 우린 끝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should you be late for our meeting tomorrow? You're done. 그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쓰는 게요. 이게 바로 이제 31번에 should가 답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had가 답이 되려면요. 주어 다음에 뒤에 pp가 나올 거고요. had pp 이렇게 되겠죠. were가 나오려면요. were 다음에는 항상 주어 다음에 보어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Where are you? 중국말이에요. Where are you? 중국말이에요. Where are you? 그게 아니라 Where are you는 원래는 if I were you라는 것이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라면 Where are you? 내가 너라면 그죠? 괜찮아요? 하와이에 있다면 Were I Hawaii? 내가 하와이에 있다면 If I were in Hawaii, Were I in Hawaii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괜찮죠? 자, 가정법에 도치된 내용이었고요. 32번 문제. 32번 문제는 여기 뒤에가 faster이라는 비교급이잖아요. 너무나 쉽네요. 비교급 앞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much, even, still, far, a lot, 그죠? significantly 이런 단어밖에 오지 않습니다. 요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쓰세요. 왜? 비교급은 강조사가 오는 거예요. 얘네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됐죠? 33번. 33번 문제는요. 앞에 concern이 있네요. concern over 혹은 concern about 해서 A번이나 D번을 고르신 분들은 헐!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concern 다음에는 원래 over이나 about이 많이 붙어요. 근데 왜 답이 A하고 D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아니란 뜻이에요. 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될 게 있는가 하면 무작정 외웠다가는 조금 낭패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히려 기본기가 되는 건데요. 무조건 전치사가 나왔다고 관용 표현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외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우죠. 예를 들어서 a solution to 이거는 무조건 to예요. subscription 구독 to 얘 없죠. 뭐 be interested in 뭐 이런 거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concern이 항상 over이냐 about이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concern은 혼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상관하게 앞뒤로 다 봐야 돼요. 아니 그게 소비자에 대한 걱정이에요? 주어가 뭔데요? It's for sure that saving money가 돈을 모으는 게 돈을 저축하는 게
소비자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걱정이에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걱정이죠. 그럼 사이에서니까 오히려 의미상 B하고 C가 헷갈려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between은 이런 개념이죠. 어떤 개체와 개체가 있으면 그 사이를 우리는 between이라고 불러요. 그죠? 나하고 너하고 사이, 이 둘 사이. 이 물건과 이 물건의 사이, 건물과 건물과의 사이. 그게 betwee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세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각각 사이사이는 다 between이니까요. 설명이 돼요? 그러나 among은요. among은 여러 가지 개체가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거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 사이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among이 맞겠습니까? 소비자하고 소비자끼리 그 사이에 있습니까? 당연히 among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적인 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주요한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 뭐 그쵸? 우리도 그렇죠. 오케이. 34번 가겠습니다. 34번은요. 여기 보니까 liquor가 있고요. 뒤에는 밑줄 쳐 있습니다. 앞에 federal regulations가 주어고 전사가 이렇게 받으니까 주어, 동사가 되겠네요. 품사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가면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복합 명사가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식하는 말이라면 advertised가 오겠죠. 혹은 복합 명사라면 얘나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안 되겠지만 B, C, D가 다 가능하다는 걸 일단은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advertise라는 것은 이게 PP가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고된 술이에요. 광고된 술을 위한 연방 정부의 어떤 그 규칙이 최근에 강화되었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술 광고에 대한 그 레귤레이션이 강화됐다는 말일까요? 네, 의미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문법이 다 똑같으면 의미상이에요. 그렇죠? 술 광고에 대한 어떤 규정이 강화됐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술 광고니까 영어로 liquor advertisement나 advertising이라는 일단 복합명사를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네요. advertisement는 가산명사예요. advertising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plan은 가산명사지만 planning은 불가산명사죠. 맞아요? 뭐 house는 가산명사지만 housing은 불가산명사죠. 맞아요? fund는 가산명사지만 funding은 불가산명사죠. 이게 다 ing형 명사와 일반 가산명사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advertising이에요. 의미상의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advertisement는 이미 결과물의 어떤 광고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advertising은 광고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와 과정과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적인 개념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정답은 D번. 35번. 35번은 뭐 여기 5월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복수명사 오면 되겠죠. 복수명사 될 수 있는 것은 얘네요. 정답은 D.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실수했네. 복수가 아니라 불가산명사하고 복수명사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C번하고 D번 둘 중에 하나 돼요. 이렇게 할까봐 실수할까봐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농담이고. 5월 다음에는 복수하고 불가산이 둘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correspondence 아니면 correspondence 둘 중에 하나가 되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correspondence는 요거는 서신이란 뜻이고요. correspondence는 특파원이란 뜻이에요. 서신이니까 correspondence 신이잖아요. correspondent 특파원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서신과 특파원이라는 말이 생뚱맞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특파원이 보낸 건 다 서신 아닙니까? 이렇게 보신다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correspondence냐 correspondence는 해석하면 되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들이 should be directed, 직접 보내지다죠. 직접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correspondence 서신이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36번 문제. 자, 36번 문제는 그 ABCD 보니까 다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볼까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Mr. Gladwell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your report는 목적어입니다. 전치사님에서 묶어볼까요? 이렇게. and로 시작했으니까 여긴 동사가 필요하겠군요. 동사 골라볼게요. A번, B번, 그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동사가 똑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수, 대, 시. 3인칭 단수니까 얘 틀렸네요. 정답은 B번. 난이도 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 난이도는 최하. 알겠죠?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되겠다. 37번. 37번 문제는요. ABCD 보니까 다 동사 문제네요. 아까 말했죠. 동사는 형식을 보라고. explain, 3형식. state, 3형식. account는요. 3형식도 되지만 account는 for과 함께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되죠. 첫 번째, 설명하다. 두 번째, 차지하다. 세 번째,
소재를 파악하다. 이게 바로 account for 뜻이죠. 뒤에 for 보이니까 답은 그냥 C번이네요. 자,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최근에 어떤 그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날씨가 그 야채 가격 상승에 아마 그 상승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채 가격이 왜 올랐느냐? 온도가 너무 갑자기, 그죠? 갑자기 되게 평년 기온과는 달랐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38번. 38번은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동사 두 개 나왔어요. 좀 이상하죠? 동사가 나란히 나온다는 것은 일단 요 괄호를 칠한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알다시피 요거 있지 않습니까? 명사,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손담비, I love.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손담비, 나 사랑해. 이 말이에요? 아니죠. 손담비, 내가 사랑하는 손담비는 is. 이렇게 가야죠. 설명이 됩니까? 즉,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했을 때는 특징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손담비 that I love, 손담비 whom I love 이렇게 가는 건데 whom이나 that이 빠지니까 손담비 I lo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보여요. 정답은 뭡니까? 유지 대시 아니에요. 대시 들어가면 are 다음에 목적어로 써야죠. 왜냐면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한 개가 빠져야 두 개가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C번의 주어를 찾는 문제다. 됐죠? 당신이 제안한 프로포잘.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ABC 보니까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 보니까 sales 그룹이 사용하는 것은 이메일인데 뭐로 사용한대요? primary 뭐뭐로 사용.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메일을 뭐로 사용하겠어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eans. 그래서 means가 수단, 방법 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거는 몰라도 외워두셔야 될 기본 단어가 되겠습니다. 140번 문제. 자, 140번 문제는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뭐 전치사, 접속사 이거는 of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고요. 참고로 except는 전치사도 되고 접사도 되지만 주로 전치사로 쓰이는 것도 참고로 안 돼요. 접사가 되면 보통 except, that처럼 이렇게 뒤에 다른 접사를 붙이고 많이 사용하죠. 자, 앞에 가보니까 admission is free of charge라고 해서 주어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문장, 커마, 문장이 나오면 여기는 100% 무슨 자리라고요? 부사절, 접속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딱 볼 수 있는 게 D번의 while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except 설명을 잠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while. 괜찮으시죠? 자, admission이 공짜인 반면에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part 6로 넘어갈게요. part 6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part 6은 항상 처음부터 쭉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답이 안 나오면 넘어가신다는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당신의 수업 풀 때 고맙고요. not only do 해서 이렇게 요거는 도치가 된 거 좀 보이십니까? not only가 되니까 do your donation help 했으니까 원래는 your donation이 help인데 이렇게 주동사를 바꾼 거예요.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도네이션이 우리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뒤에 뭐가 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but also죠. 그러니까 요거는 not only A but also예요. 걔네들이 또 당신을 eligible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즉 도네이션 하시게 되면 도네이션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한테도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not only의 but also 비하다는 기본적인 관용 표현이었지만 일단 내용을 해석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조인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번에 페이머스 뮤지컬인 킹스 더러라는 것을 우리가 시연하게 될 겁니다. 자, 멤버가 되면요. 이 말이겠죠. 그래서 뒤에는 당신은 이렇게 초대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멤버로서 초대받는다는 A번이 되겠군요. 별로 어렵지 않죠. 멤버로서 초대를 받을 거다. 문제 다 푸셨을 테니까 제가 포인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첫 번째가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이 마스터피스가 되는 게 확실한 그 작품을 보는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하는 작품이 아주 대작이 될 텐데 첫 번째로 한번 와서 보시는 영광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더폼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우리가 당신 너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보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look forward to인데 이 to가 바로 전치사의 to입니다. 뒤에는 ing겠죠. 그래서 seeing you the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제가 일단 흐름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부터 본다. 이 KGB에서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고 있대요. 당신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upgrade in our electronic building system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걸 할 수 있게 되었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명사 앞이니까 전사니까 이렇게 전사를 골라야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거 덕분에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싶은데 뭔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그거 덕분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다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thanks to가 답이 되겠습니다.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에 라는 뜻은 가정의 상황을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쓰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그 look 모양이죠. 너의 빌에 대한 모양은 변화했대요. 근데 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서비스는 변하지 않았대요. 그럼 모양은 변했고 서비스는 변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서로 상반되는 말이죠. 상반되는 말이라면 당연히 여기는 답이 wire가 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145번의 정답은 C번의 wire가 가장 적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계속 이어가 봅니다. 그래서요, A, B, C, D 보니까 이제 뭐 enclose 같은 게 나오지만 어쨌든 앞부터 읽어봅니다. Please take moment.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래요. 읽을 시간을. 그래서 그 브로셔를 읽을 시간. 그러면 당연히 동봉된 브로셔겠죠. 동봉된 브로셔. enclosed brochure.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은 보니까 Thank you for choosing 노보텔 in 부산. 부산 노보텔을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메일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너의 something을 확인한대요. 5월 24일에서 27일 동안에 네가 뭐 할 거예요? 당연히 호텔이니까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뭔가를 지내겠다라는 예약을 한 거겠죠. 그래서 reservation을 확인하는 거고요. confirmation number는 이렇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당신이 한상을 한번 트라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award winning restaurant이라서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이 레스토랑이 하고 뒤에 culinary talent가 나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앞에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커마가 붙었으니까 이게 동격인데요. 그냥 award winning restaurant이 지금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상이 곧 이 회사에 나온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말은 뭐예요? 어쨌든 이 말이 이렇게 앞에 수식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ing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eaturing이 답이에요. 괜찮죠? 내 말은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명사가 나왔는데 이게 수식하는 말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ing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치사가 아니라면. 맞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셰프의 어떤 능력을 피처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다. 특징을 하는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머문 후에는 어떤 고객 만족 설베이에 좀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바우처를 그러면 A, B, C, D 해주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바우처를 우리가 뭐야? 이거 해주시면 고맙다는 얘기니까 해주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will send you라고 되겠죠. 보내주겠다. 바우처는 이제 공짜 쿠폰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좋아요. 자, 마지막. 무슨 일렉트로닉에서는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전자제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우리 회사에서는 하고 나서 뒤에 동사, 오픈드, 7개의 어떤 인터내셔널 브랜치를 열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게 과거 동사잖아요. currently 안 되겠죠. currently는 현재 진행,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recently 괜찮죠. shortly는 안 돼요. 이건 미래.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열었다. 아니면 이제 D번에는 barely 열지 않았다예요. 그럼 일단 열었냐 열지 않았냐 정도를 보고 B하고 D 정도 보고 뒤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뒤에 그래서 얘네가 발표하기를 새로운 hiring 캠페인이 어저께 있었다. 그러니까 캠페인은 이걸 사람을 찾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열긴 열었겠죠. 그래서 정답이 최근에 7개를 열었고 우리가 사람들을 뽑는 구직을 하고 있다 하는 게 구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캠페인이 seeks to 뭘 찾고 있냐면 요걸 찾고요. 그죠? 뭐 하는 것을 찾고 and hire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nd군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seek to A and B에 B가 hire가 됐으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뒤에는 100명의 사람들.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100명의 사람들을 A하고 그 다음에 B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한 다음에 고용해요. 당연히 찾은 다음에 고용해야겠죠. 정답은 찾다, locate.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locate가 찾다라고요. 그래서 100명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employee가 했는데 이 작은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뒤에 should be fluent가 동사니까 얘는 얘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라서 얘하고 얘는 아닙니다. 그러면 seeking은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고 being sought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B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찾아지고 있는 직원은 이라 뜻이겠죠. 찾아지고 있는 직원은 정답은 B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 예상 문제 52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8, 6는 좀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좀 8, 5 문제를 푸는 동안
조금 제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요. 글쎄요, 한 번의 어떤 이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정리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그 잣대를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풀렸다. 그럼 그래도 굉장히 기본기가 좀 탄탄하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오늘 안 드렸거든요. 그러나 오늘 문제 정도도 되게 어렵게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기본기가 많이 약하신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에도 잘 정리하셔서 이번 시험에 잘 적용하시고 좋은 시험으로 좋은 성적으로 다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들 시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5월달 강의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보실 분들은 5월달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